내일은 어떤 종목과 섹터가 반짝거릴지 매일경제의 내일신문 통해서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여신 첫 번째 기사입니다. 네, 한화에어로가 3조 6천억 원의 유상증자, 호주 오스탈 등 조선주 인수 추진했다라는 헤드라인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 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대규모 유상증자를 공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방산과 조선, 해양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산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유럽과 중동, 호주 등의 해외 거점을 마련한다고도 밝혔는데요. 2035년까지 매출 70조 원, 영업이익은 1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또한 최근 호주의 방산업체 오스탈의 지분 추가 인수 자금으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부분 송률 매니저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마감 이후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급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 유상증자 3조 6천억 규모면은 사실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디에 사용되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보통 유증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목적에 많이 사용이 되곤 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회사 운영하는 운영 자금에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캐시카우 사업에다가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해서 유증을 하기도 하는데 일단 얘 같은 경우는 후자입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신규 사업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는 캐시카우에다가 추가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 이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지금 투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악재가 뜬 건 사실입니다. 근데 약간 우리가 좀 달리 봐야 되는 게 앞전에 예전으로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앞전에 대규모 유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두산 같은 경우는 약간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사업에다가 추가적인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는 채무를 변제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3조 6천억 모두 캐시카우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최근에 무인 드론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무인기 엔진 개발 쪽에다가도 3천억을 투자한다고 했고요. 지금 해외 거점에다가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필리조선소를 인수했는데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양 방산 쪽에도 거점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3조 6천억 중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목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력으로 삼고 있는 사업에다가 추가적인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큰 악재라고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사실 얘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조정의 빌미는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지금 주주분들이 걱정하신 건 약간 그런 거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매도 우려도 있고 최근에 차익 매물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유증까지 더해지니까 앞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1년 동안 주가가 거의 6배 상승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강한 최고점 부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조정 폭이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방산 같은 경우는 이미 빅사이클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런 맥락이에요. 사실 2035년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최대치로 확보를 하겠다. 이런 이제 발표에 근거해서 지금 유증을 발표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악재는 아닌데 단기적으로는 조정 폭을 확대시킬 수 있는 빌미는 될 수 있겠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조정폭을 확대할 수 있겠다라는 인사이트 주셨습니다. 매니저님 아까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방산주가 궁금한데요. 방산주 전반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버텨주거나 상승했던 종목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또 일제히 하락한 모습입니다. 방산주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예, 유럽에서 안 좋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방위비를 대폭 증가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었는데 오늘은 좀 약간 반대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거기서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룸이 굉장히 축소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왜 그러냐? 자, 방산이라고 해서 다 같은 방산이 아니죠. 유럽연합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방위비를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럽연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수주를 어느 정도 가능하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우리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오늘 차익 매물이 좀 나왔는데요.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관세 전쟁이 시작됐지만 또 하나로 본다고 하면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산 모멘텀 같은 경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드렸는데 2022년도에 폴란드양 대규모 수주가 이제 막 매출로 본격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실적 전망도 있으니까요. 방산이라고 다 나쁘게 볼 건 아니다. 해양 방산 같은 경우는 아직도 상승할 수 있는 룸이 많기 때문에 해양 방산 혹은 공중 방산 쪽으로 포커스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양방산과 공중방산 쪽으로 포커스를 두자라는 답변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도 함께 보시죠. 네, 위에 있는 기사 잠깐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FOMC 소식인데요. 연준이 연내 금리를 인하를 2회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국내 증시 영향 잠시 후 주주총회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네, 옆에 하단에 나와 있는 기사 함께 보겠습니다. 젤렌스키도 부분 휴전 합의했다. 트럼프 정보 공유 지속이라는 헤드라인 올라와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부분 휴전안에 대해서 합의했습니다. 1시간가량 이어진 통화에서는 에너지와 인프라에 대해서 부분 합의를 했는데요. 특히 이번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의 전력망과 원자력 발전소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전 보장을 이유로 미국이 직접 우크라이나 원전을 운영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추가적인 방공망 제공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협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부분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전략 송률 매니저님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이제 약세 보였는데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기대치에는 못 미쳤다 이렇게 좀 이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 전망했던 그런 결과물은 아닙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 휴전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제가 앞전에도 강조를 드렸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익 매물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시장에서 전망했던 것보다 너무도 지금 결과치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전면적으로 합의를 하는데 이 내용이 디테일하게 봐야 됩니다. 일단 에너지 시설에 대해서만 30일간 휴전인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에너지 시설을 제외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공격이 이어질 수가 있고 푸틴 대통령이랑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러시아 측의 공격이 이어졌다 이런 기사도 나오면서 재건주들이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여기서 끝난 건 아닙니다. 23일 사우디에서도 지금 논의가 예정되어 있고 지금 이제 종전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고 또 여기서 우리가 굳이 좀 중요하게 체크를 한다고 하면은 3년 동안 피 터지게 싸우다가 이제 막 종전에 접어드는 모션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씨가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구체적인 거는 지금 살짝 지금 이제 러시아가 나름대로 지금 이제 전략적으로 이끌어가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습니다. 지금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중동 같은 경우도 지금 전쟁이 격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결과물만 나와준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재건주들은 우상향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재건주들 같은 경우는 실체 없는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적이 있고 기존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시장에서 어느 정도 랭크를 확인을 시켰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관련한 전망까지 만나봤습니다. 송률 매니저 인사이트까지 만나봤고요. 내일장 신문도 미리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주주총회에서 내일장을 대비하기 위한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